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남자들은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도 왜 못생긴 여자와 바람을 피울까요? 여자들은 헌신적이고 착한 남자보다 왜 바람기 가득한 나쁜 남자에게 끌릴까요? 음주운전, 도박을 하면 퇴출될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연예인들은 그 짓을 멈추지 못할까요?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왜 돈을 펑펑 써서 끝내 파산 선고를 받을까요? 이렇듯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는 결정을 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할까요? 인간은 대단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반대로 인간의 선택은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편향에 지배되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자아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는 여러 개의 부분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자아가 그 순간 운전대를 잡는지에 따라 우리의 선택과 결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00% 실패할 걸 알면서도 왜 나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가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진화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인간의 결정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단 하나의 자신만 존재한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합리화하려는 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부분자아의 개념은 진짜 나는 하나가 아닌 여럿임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라는 노래 가사말처럼 친구와 있을 때의 나, 데이트할 때의 나, 가족과 있을 때의 나, 승진을 갈망할 때의 나, 다른 듯하지만 이 모두가 다 똑같이 진짜 나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일 때 어느 부분자가 주도권을 잡는지 설명하면서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 판단의 이면에는 실제로 대단히 현명하고 정교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음을 이 책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룻밤의 섹스 파트너, 허락할까? 화를 낼까?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케이틀린 보스는 성경제학에 대한 한 흥미로운 논문에서 생식활동의 생물학적 성차로 인해 남자는 섹스의 대가를 지급하고 여자는 그 값을 정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가격은 금전적 액수로 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약속이나 다른 형태의 자원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남자가 장기적으로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피하려 한다면 여자는 자기가 베푸는 애정에 대해 일시불로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도 한다. 엠페러스 클럽의 서비스 비용이 그 예다. 남자들이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섹스를 하고 싶어 하고 여자들은 가능한 한 높은 값을 받아내려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자에게 있어 섹스는 비용의 측면이 강하고 남자에게의 섹스는 기회의 측면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누군가를 결혼이나 데이트 상대로 고려할 경우 당신 본인이라면 어떤 조건을 최소한으로 내거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누군가와 결혼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최저 지능 수준은 얼마인가? 이제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자. 상대를 섹스 파트너로서만 고려한다면 그 기준이 변하지 않겠는가? 하룻밤 상대하고 말 사람이고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칠 때 상대에게 요구하는 최저 지능 수준은 얼마인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연애 관계에 어떤 최소 기준을 요구할 것인지 물었다.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모두 데이트 상대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비슷했다. 그들은 적어도 상대의 IQ가 평균은 되기를 원했다.
또한 결혼 상대에게 요구하는 기준도 겹치는 부분이 많았는데 남녀 모두 평균 이상의 IQ를 가진 사람만 결혼 상대로 고려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섹스 파트너에게 요구하는 기준의 경우, 특히 하룻밤 상대에게 매기는 기준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의 의견이 엇갈렸다. 여자들은 지능지수가 평균에서 한참 떨어지는 사람과는 잠을 자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자가 곁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여자들은 친밀한 동행으로 제공하는 쾌락에 대해 더 큰 대가를 요구한다. 하지만 남자들은 지능이 평균 이하를 밑도는 여성과도 얼마든지 섹스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여자가 자기 앞가림을 잘할 능력이 있는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섹스 파트너에게 낮은 기준을 매기는 것은 미국 남자들만의 성향이 아니다. 모든 사회의 남성이 똑같은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모두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적은 답변을 토대로 나온 결과였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정말로 하룻밤 섹스의 기회를 제한받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남녀는 여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까? 1980년대에 행해졌고 지금은 전형적 방식으로 자리 잡은 한 연구에서 남자나 여자 실험자는 캠퍼스에서 이성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걸었다. 당신이 캠퍼스를 오가는 모습을 눈여겨봤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상대 학생이 이 노골적 찬사로 받았을지도 모르는 충격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실험자는 이렇게 물었다. 저와 침대로 가시겠어요? 당신이라면 이 뻔뻔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여자라면 10중 8구는 싫다고 말할 것이다. 실제로 질문받은 여성 100%가 단호하게 싫다고 대답했다. 남자가 무섭게 굴었거나 매력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다. 실제로 남자 실험자가 저와 데이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여성 응답자의 50%가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가 남자라면 다르게 답한다는데 돈을 걸 수 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제안한 부담 없는 섹스에 70%의 남자가 좋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남자들은 데이트보다는 섹스를 나누자는 요청에 더 많이 동의했다. 심지어 꼭 밤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묻는 남자들도 있었다. 싫다고 말한 극소수 남자들도 고마움과 미안해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다. 반가운 제안이긴 한데 안 될 것 같네요. 전 약혼자가 있거든요. 하룻밤 섹스에 대한 경계심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는 최소 부모 투자에서 비롯되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성차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자는 임신하면 생물학적으로 아주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태아를 뱃속에 품고 다녀야 하며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하고 출산 후에도 여러 해 동안 아이를 돌봐야 한다. 잘생긴 이방인과 하룻밤 섹스로 생긴 아이든 아니면 사랑에 맞지 않는 헌신적인 남편과 결혼 1000일을 기념한 밤에 생긴 아이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남자는 단지 하룻밤 섹스를 즐겼을 뿐이라면 다음날 아침 베이컨 몇 조각을 더 챙겨 먹기만 해도 소모된 칼로리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사랑해라는 말은 언제 해야 좋을까? 한 여자가 있다. 애인이 여자에게 처음으로 사랑해라고 말한다.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감동받을까? 아니면 미심쩍어 할까? 남자의 사랑해라는 말에는 여자에게 잠시 시간을 들여 정자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 심지어 아이를 함께 기르겠다는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말하기는 쉽다. 그리고 말뿐인 약속은 깨지기도 쉽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가 사랑해라고 말하면 숨은 의도가 없는지 의심할 때가 많다. 남자와 여자는 애인이 사랑을 처음으로 고백할 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이런 성찬은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세 마디 말을 처음 섹스를 나누기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에 따라 빚어지게 된다. 여자는 보통 섹스한 후에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더 행복해하고 반대로 남자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전에 그 말을 들으면 더 행복해한다. 왜 그럴까? 아마도 남자는 여자의 사랑해를 가까운 미래에 육체적 관계를 나눌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 관계를 나눈 후 여자의 사랑해는 날 버리고 떠나지 마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헌신과는 거리가 먼 구속받지 않는 남자들은 섹스하고 난 후 여자가 사랑해라고 말하면 다소 불쾌해한다. 이 남자들은 헌신과 약속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를 필요 없이 섹스라는 편익만 누리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MIT의 조시 에커만 교수는 사랑한다는 말이 협상이다라고 설명한다. 남자와 여자는 연애 관계를 두고 협상할 때 서로 다른 진화적 실수를 피하려고 노력한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의 사랑해라는 말을 덜컥 믿은 채 남자에게서 아무런 투자도 받지 않고 섹스를 나눈다면 큰 실수다. 남자 입장에서는 헌신의 마음을 전해주지 못했다가 성적 관계까지 잃게 될지도 모르는 사태야말로 큰 실수다. 에커만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사랑해라는 말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차원을 넘어 연애 관계에서 이 말을 꺼내는 시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났다. 에커만과 그의 팀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다수 사람은 여자가 먼저 사랑해라고 말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어쨌든 여자가 더 감성적이고 낭만적이기 때문에 감정 표현도 잘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실제 연애에서 70%는 남자 쪽이 먼저 사랑해라고 말한다. 남자는 여자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42일이나 먼저 한다. 진화적 시각에 따르면 남자가 그렇게 빨리 사랑한다는 말을 꺼냈을 때 여자로서는 경계심을 풀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남자가 지속적인 헌신을 약속하는 다른 증표를, 이를테면 몇 달치 월급에 맞먹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여자한테는 더 현명한 행동이다. 남자들은 미녀보다 어린 여자를 더 좋아한다. 많은 남자가 처음 보는 여자와 침대로 향하는 일에 전혀 망설이지 않을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섹스 기회에는 대가가 따른다. 실제 세계에서 캠퍼스의 남학생이 아무 대가도 없이 1시간 동안 섹스를 하자고 제안할 여자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혼 남녀가 자주 가는 바에서 자신한테 괜찮은 반응을 보이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가 있다고 치자. 그는 적어도 술 몇 잔 값은 치르고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심리적 결함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룻밤 상대로 시작했던 것이 더 오랜 연애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꼴이 날 수도 있다. 남자들이 섹스에 있어서 여자들보다 요구하는 기준이 낮기는 해도 모든 남자가 다 똑같이 낮은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짝 선호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은 대체로 자기보다 젊은 여성을 선호하며 결혼도 그런 여자들과 한다. 반대로 여자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이런 남녀 차이는 미국 미디어가 영속화시킨 성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남자들이 젊은 여자에게 끌리는 현상은 절대로 미국이나 서구 사회만의 현상이 아니다. 리치 키프와 더그는 미혼 남녀들의 애인 구하기 광고와 전 세계의 실제 결혼 연령을 조사했다. 조사 지역에는 미국 미디어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회들도 포함되었는데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사회의 남자들이 20대 초반의 여성을 선호했다. 심지어 15 소년들마저도 대학 연령의 여자들에게 환상을 품고 있었다. 여대생들이 그런 풋내기 소년은 상대도 하지 않으려 든다는 사실을 소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나이든 남자들이건 10대 소년들이건 모든 남성이 20대 초반의 여성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 남자나 잡고 물어보면 그 나이대의 여성들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답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몸매는 여성적 곡성미를 뽐내고 머릿결은 탐스럽게 빛나고 피부는 건강하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단지 표면적인 근접인을 제시할 뿐이다. 22세 여성의 신체적 특징의 조화가 42세, 62세, 82세 여성들보다 전체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원인은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20대 초반의 여성은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나이대 여성은 임신이 쉽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난 아이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남자일지라도 임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발산하는 매끄러운 피부, 생기 있는 머릿결, 둥근 엉덩이를 가진 여성을 보는 순간 그의 뇌는 반짝하고 불이 켜진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서 짝 선택의 폭이 넓은 남자들일수록 젊은 미인에 대한 선호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는 31세, 44세, 54세에 한 번씩 총 3번 결혼했다. 그는 아내들이 20대일 때 그들을 처음 만났고 만나자마자 곧바로 결혼했다. 헨리 8세는 17세에 20대 초반의 여성과 첫 결혼을 했고 이후 죽을 때까지 5번 더 결혼했다. 가장 나이가 많았던 아내는 헨리 8세가 51세에 마지막으로 맞이한 캐서린 파다. 결혼 때 그녀의 나이는 31세였다. 로마와 중국의 황제들이나 중동의 술탄 등 역사 속의 남성 통치자들은 보통 수백 명의 처첩을 거느렸으며 하나같이 젊고 아름다운 미인을 선호했다. 심지어 해마다 열리는 스와질란드 갈대 축제에서는 국왕 음스와티 3세의 다음 아내로 선택되기를 희망하며 수만 명의 젊은 여자들이 가슴을 드러내고 왕 앞에서 춤을 춘다. 인도 파티알라주의 6대 마하라자로서 재산이 넘치도록 많았던 라진데르 싱은 아내가 360명이었다. 젊고 생식 능력이 높은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욕구가 진화적 효익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가 보다. 18세기 초 모로코 군주였던 이스마일 이븐 샤리프는 처첩이 수백 명에 이르렀고 공식 기록된 자식은 800명이 넘었다. 비공식적으로는 1000명이 넘는 자식을 뒀다고 한다. 젊음 더하기 아름다움은 생식 능력이라는 등식은 선진 세계보다는 전통 사회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자들이 자기보다 어린 여자와 결혼하는 성향은 북미와 유럽에서는 조금 낮은 편이었다. 왜일까? 미국, 캐나다, 유럽의 여자들은 제3세계의 여자들보다는 몇 년 더 오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제3세계의 사회의 여자들은 훨씬 어린 나이에 출산을 시작하고 충분한 영양이나 의료 서비스, 미용 제품에 접할 기회가 높지 않다. 전통 사회에서는 제 아무리 데미 무어와 제니퍼 애니스톤일지라도 자기 나이대로 보일 것이다. 남편의 외도보다 연애가 더 무섭다. 결혼 상대에게 원하는 기준에서는 남녀 사이에 공통점이 많을지라도 결혼하고 부모가 된다고 해서 남녀의 성차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둘 사이에는 부성 불확실성이라는 생물학적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영화 속 이야기처럼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뒤바뀌는 경우를 제외하면 여자는 태어난 아이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지만 남자로서는 완전히 확신할 수가 없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을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남자는 10달 전 아내의 배란 주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분 1초까지 다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아이가 친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도리가 없다. 연구에 따르면 3에서 10%의 아이들이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로 오른 남자의 생물학적 자식이 아니라고 한다. 유전적 상처로 모자라 남자들은 법정에서도 모욕을 받는다. 심지어 결혼 생활에서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DNA 검사로 밝혀진 후에도 대다수 재판은 이혼한 남편들에게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부성 불확실성은 남녀의 질투심 유발에서도 흥미로운 성찰을 이끌어낸다. 당신의 애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쪽이 더 화날 것 같은가? 1.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감정적으로 깊은 관계일 때. 2. 배우자와 상대방이 그저 하룻밤 섹스를 나눈 사이에 불과할 때.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와 그의 동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남자와 여자의 답이 크게 달랐다. 여성 응답자의 약 80%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감정적으로 깊은 관계일 때 더 화가 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남자들의 대답은 반대였다. 남자들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깊은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것도 물론 썩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육체적 관계를 나눴을 때가 훨씬 고통스러울 것 같다고 대답했다. 다른 연구자들이 한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한 조사에서도 결과는 똑같았다. 남자들이 부부관계에 불성실할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해도 실제로 이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내가 성적으로 외도를 했을 때다. 게다가 질투심은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살인의 흔한 동기 중 하나가 질투심이다. 질투심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4배나 높다. 등식의 반대편을 생각해보자.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자식을 키울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지만 대신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남편에게서 받는 자원이 끊길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남자가 대학 캠퍼스에서 자신에게 접근한 낯선 여자와 스스럼 없이 침대로 가려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내로서는 남편의 성적 외도가 반드시 다른 여자에게 헌신하겠다라는 약속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남편의 외도가 기뻐서 흥분할 일은 결코 아니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감정적으로 흠뻑 빠지는 것이야말로 아내로서는 훨씬 걱정스러운 사태일 수 있다. 다른 여자에게 감정적으로 빠진다는 것은 남편이 현재의 가족이 아닌 새로운 여자에게 자원을 제공하기로 결심할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의 질투심 차이는 남녀의 미묘한 생물학적 생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이런 미묘한 생물학적 차이는 심지어 신용카드 빚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의 심리. 많은 여성은 자상하고 듬직하고 좋은 아빠가 될 사람이 훌륭한 연애 상대라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대다수 여자는 카리스마 있고 모험심이 강하고 듬직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남자가 눈에 들어오면 마음이 흔들린다. 남자들의 데이트 지침서는 미혼남들에게 여자들이 거부하기 힘든 위험한 냄새를 풀풀 풍기는 나쁜 남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친다. 반면 여성 독자를 위한 데이트 지침서는
헌신이라면 질색하는 섹시한 바람둥이를 멀리하고 대신에 듬직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남자를 선택하라고 구구절절 설명한다. 이런 경고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그리고 번번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면서도 왜 어떤 여자들은 계속 나쁜 남자에게 목을 매는 것일까? 여자의 쇼핑 행동과 스트립 댄서들의 춤은 배란 주기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배란기인 여성들은 더 섹시한 옷을 고르고 더 유혹적으로 춤을 춘다. 배란은 여성의 짝 획득 부분 자아를 위한 호르몬 자극제다.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배란기 동안 여자들은 세상의 조지 클루니와 제임스 본드에게 무의식적으로 더 끌린다. 그들은 매력적인 외모에 남성성을 뽐내고 대담하게 구는 남자들에게 더 끌린다. 이 남자들은 누가 봐도 플레이보이다. 그러나 일부 여자들은 핸섬한 돈 후안도 잘만 길들이면 좋은 남편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킨다. 몇몇 진화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 선택은 배란기 여성들이 나쁜 남자에게 끌리도록 조정해뒀다. 균형미를 갖춘 외모, 남성성, 사회적 우위는 수컷의 유전자 적합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조지 클루니의 핸섬하고 남성적인 외모는 더 튼튼하고 강하고 섹시한 후손을 낳을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여자들도 그런 남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남자들은 오랜 관계를 이어갈 파트너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여자들 대부분은 하룻밤 연애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친 헌신적인 관계를 원한다. 그런데도 왜 여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금방 다른 여자에게로 가버릴 바람둥이 남자들과 장기적인 연애 관계를 가지려고 할까?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배란은 섹시한 나쁜 남자에 대한 여자의 인식을 왜곡시킨다. 한 연구에서는 배란기와 비배란기 성인 여성들에게 두 남자를 소개했다. 실험에 참가한 여성들은 화상 채팅으로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 번째 남자는 좋은 아빠를 연기했다. 그는 친절하고 자상했으며 그럭저럭 호감 가는 외모였고 무엇보다도 헌신적인 관계와 가족을 원한다는 티를 냈다. 하지만 그런 바람직한 형질에도 불구하고 이 착한 남자는 숫기가 너무 없고 유머 감각도 없었으며 자신감도 없었다. 두 번째 남자는 훨씬 재미있었다. 그는 섹시한 나쁜 남자였다. 근육으로 다져진 멋진 몸매를 가졌고 자석 같은 카리스마를 뽐냈다. 그는 대화를 이끄는 방법이라든가 여자를 재미있게 해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듬직하거나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다는 적신호를 온몸에서 풀풀 풍기고 있었다. 두 남자와 대화를 나눈 후 배란기 여성들과 비배란기 여성들은 그들의 점수를 매겼다. 좋은 아빠 타입의 첫 번째 남자를 평가할 때 배란기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여자들은 그에게 꽤 괜찮은 남자라는 점수를 줬지만 배란기든 비배란기든 상관없이 특별히 두드러진 점은 없었다. 그러나 섹시한 나쁜 남자를 평가할 때 배란기 여성들은 착각에 빠졌다. 자연적인 생식 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은 섹시한 바람둥이도 헌신적이고 안정적인 연애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기적이 일어나 이상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여자들은 호르몬이 넘쳐 흐르는 배란기에는 로맨스 소설의 클라이맥스에서나 나올 법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제임스 본드도 기저귀를 갈고 요리하고 기꺼이 아기 목욕을 시키고 심지어는 육아 부담도 절반 이상 가져갈 것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들의 눈엔 최악의 남자가 이상형으로 둔갑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식 호르몬은 여성의 섹스 감지기를 자극한다. 배란기 여성들은
섹시한 나쁜 남자의 의도를 회의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섹시한 바람둥이를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자연 선택은 여자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우수한 수컷 유전자를 쟁취하게끔 여성의 정신을 미리 조정해뒀다. 그런 점에서 배란기의 이런 착각은 여성들이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와 성적 접촉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추가 압박을 가해준다고도 볼 수 있다. 불경기일수록 립스틱이 잘 팔린다. 여자들 역시 튀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들이 과시하고 싶은 것은 남자들과 달리 부와 용감함이 아니다. 짝 획득 부분자아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여성은 상냥해지고 협조적이며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한다. 로맨틱한 심리 상태가 된 여성들은 집단과 잘 어울리기 위해 남을 잘 돕고 친절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더 적극 나선다. 하지만 겉모습이 자비롭다고 해서 짝짓기 마인드인 여성들의 승부욕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그들은 친절하고 협조적이며 도움을 주는 행동을 경쟁 방식으로 선택했을 따름이다. 짝짓기 부분자아가 주도권을 쥐었을 때 남녀 모두 팁을 넉넉히 남긴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왜 그럴까? 남자에게 있어서 팁을 주는 것은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다. 테이블에 후한 팁을 남기거나 자선단체에 흔쾌히 큰 돈을 기부함으로써 남자는 그만큼 돈쯤이야 얼마든지 내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로맨틱한 심리 상태의 남자들이 돈을 기부할지라도 그것은 돈을 자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돈이나 영웅 심리를 자랑하지 않고 남을 도울 기회가 생길 경우 아무리 로맨틱한 심리 상태에 빠져 있어도 남자들은 남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 짝 획득 부분자아를 활성화해도 남자들은 공원에 가서 쓰레기를 줍거나 자원봉사를 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자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돈이나 남자다움을 자랑할 기회가 없는데 굳이 남을 도울 필요가 있을까? 한편 여자들은 자신의 자상한 성격을 내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팁을 넉넉히 남긴다. 여자로서는 후한 팁이나 기부 행위가 타인의 행복에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 짝 유인의 동기는 여자들로 하여금 돈이 들든 들지 않든 남을 더 적극적으로 돕도록 이끈다. 짝짓기 마인드의 여성들은 무료 급식소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 소외계층 아이들이 글자를 익히도록 도와주며 주말에는 요양원을 방문해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돕는다. 남자들이 넉넉한 기부금으로 남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면 여자들은 그 기부금이 쓰이는 일을 도와줌으로써 남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 여자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튀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남녀의 핵심적인 생물학적 생식 차이와 관련이 있다. 남자와 달리 여자들은 짝 획득 부분자아에 지배되어도 조심성을 내던지고 무턱대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에서는 예외다. 여자들은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있어서만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짝 구하기의 동기에 지배된 여자들은 말년에 심장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다. 또한 피부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 기꺼이 선탠을 한다. 여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지기 위해 그리고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그들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 액세서리, 메이크업 색조를 선택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 에너지, 돈을 투자한다. 미국에서만 여성 의류 지출액이 매년 $1,000억 넘는다.
미국 정부 교육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미국인들은 의학의 힘을 빌려 외모를 꾸미는데 매년 110억 달러를 쓰며 이들 고객의 92%가 여성이다. 많은 여성이 감염, 장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주기적으로 메스로 몸을 절개해 형태를 바꾼 다음에 봉합한다. 이 모든 행동에는 외형상으로 임신 능력이 높다는 신호를 내보내고 싶다는 희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성형수술은 유방 확대술이다. 하지만 주름 제거, 복부 성형, 자가지방을 이식해 엉덩이의 형태와 크기를 바꾸는 브라질리언 엉덩이 리프팅 수술까지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칼을 대는 것이 좀 깨름칙하다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비외과적 시술은 눈가와 입가의 주름을 제거하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다. 그 밖에도 여성들은 지방과 나이살을 줄이고 다리 근육을 여대생들처럼 매끈하게 가꾸기 위해 책, 잡지, 피트니스 센터에도 수십억 달러를 소비한다. 사회심리학자 사라 힐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미용비 지출을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 소비라고 생각한다. 힐과 동료들은 경기 침체 때 여성들의 미용 제품 지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조사했다. 불경기에는 대체적으로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고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사치품일수록 그 하락폭이 크다. 하지만 필수품 소비는 오히려 불경기에 증가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값싼 톱 라멘을 먹고 다른 날에는 고급 홈메이드 파스타를 먹었던 사람이 불경기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톱 라멘을 먹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저 배만 채우고 최소한의 칼로리만 섭취하기 위해 값싼 식품의 지출을 늘린다. 그런데 소비 지출 패턴을 조사한 결과 불경기의 여자들은 대부분의 제품에는 소비를 줄였지만 미용 제품 소비는 오히려 늘렸다. 경기 침체기에 화장품 소비 증가라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힘든 때일수록 여자들로서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1등 신랑감을 유혹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남자의 승부욕을 부추긴다면 경기 침체는 여자들의 외모 투자 욕구를 증폭시킨다. 애인과 결혼 상대는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다. 예전에 우리 두 저자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들은 강의에서 교수는 경제학의 합리적 접근법으로 인간관계의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교수의 말대로라면 아내나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 대가로 배우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은 섹스에서 더 큰 즐거움을 얻는 편이고 아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에서 더 큰 즐거움을 얻는다면 아내는 흔쾌히 비싼 식사를 하게 해준 대가로 남편에게 섹스라는 호의를 베풀어 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그 교수의 조언은 경제학의 합리성 모델을 곧이곧대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월가식 접근법은 매춘부와 손님 사이의 섹스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집에서 써먹을 만한 방법은 절대 아니다. 오랜 연인 사이의 교환은 단골과 가게 주인 사이의 거래와 같지 않다. 또한 처음 구애할 때와도 전혀 다르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 남자와 여자는 자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이나 그와 비슷한 형태로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의 유전적 이해관계는 형제자매 사이의 유전적 이해관계와 비슷하다. 하지만 유전적 유인에 공통점이 존재하기는 해도 부부 사이의 유전적 이해관계는 형제자매 사이의 그것과는 똑같지 않다. 우리는 형제나 자매가 근사한 새 애인과 데이트를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새 애인이 생긴다면 큰 상실감을 느끼고 그것이 발단되어 부부 사이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
이혼은 결혼식 와인보다 피가 더 진하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연인이나 부부가 헤어질 때는 100만 달러짜리 집을 허물없이 함께 쓰던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콤팩트 디스크, 포크, 스푼, 접이 의자까지도 자기 것이라며 다투기 시작한다. 부부는 갈라선 후에도 자식에게는 여전히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부부 사이에는 대개 별다른 애정이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둘 사이에 혹여 자원 교환이 발생한다고 해도 둘 다 상대에게 속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부부관계의 규칙은 처음 데이트를 시작하는 연인들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또 다른 면에서도 다르다. 짧은 만남일 때는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를 까다롭게 고르는 편이지만 배우자를 고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남녀 사이의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남자들은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IQ를 많이 따진다. 이것은 인간 진화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남자는 전형적인 포유류 방식으로 자손을 생산한다. 다시 말해 남자가 투자하는 것은 극히 적다. 그러나 인간 남자는 자식이 태어난 후에도 대개 옆에 머물면서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95%의 포유류 수컷과는 다르다. 가끔 남자들은 생활비를 벌어오고 물이 새는 지붕을 고치고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듬직한 존재로서 평생을 가족과 함께한다. 그렇기에 가벼운 섹스를 할 때와 달리 결혼을 결심한다는 것은 남자들로서는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굳은 약속이다. 그런 이유로 남자도 결혼 상대에게 상당히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